이 반등 꼭대기가 이걸 넘지 못해요. 되게 그럴싸하네요. 정말.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오르는데 팔아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지금 유튜브 볼 필요도 없어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거래도 되고 있고 반등 거래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상승이다. 바닥이 지나 이제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다. 네. 이렇게 소장님은 딱 구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찌됐든 데드캣 바운스도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됐든 상승 아닌가? 네, 네. 상승된 거래들도 있으니까 상승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소장님은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아닙니다.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네. 상승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딱 갈라 넣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딱 구분을 지어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기간의 차이예요. 기간의 차이와 네. 오르는 폭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은 굉장히 오랜 기간, 한 뭐 적어도 6년, 네. 길면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거의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제 상승입니다.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의 상승, 데드캣 바운스는 길어야 1년 정도. 그리고 오르는 폭도 그냥 전고점에서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해서 다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 꼭대기가 전고점, 이걸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높지 못해도 어찌됐든 저점에서 올라갔으니까 네. 상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간이 짧아도 상승은 상승 아닙니까? 네네. 네. 아, 이게 이제 여기가 참 문제인데 이게 네. 말장난 같은 건데 저는 이제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을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이런 말투는 뭐냐면 우리가 왜 시장을 분석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요. 왜 시장을 분석해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네. 이유. 네. 당연히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상승이라면 지금 상승이라면 사야 되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라면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왜죠? 안 오는 거예요. 데드캣 바운스에도 어찌됐든 상승의 구간이 있잖아요. 네. 사서 끝날 때쯤, 네. 데드캣 바운스가 끝날 네. 때쯤 네. 네. 팔고 나오면 어찌됐든 이 구간은 내가 수익을 먹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게 머리로는 가능합니다. 되게 그럴싸한데요, 정말.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부동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21년 1월 달에 이제 출발하면서 네. 찍었던 영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기억이 나죠? 전망, 네. 부동산 전망. 전망. 네. 전망하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죠? 즐거주도 팔아라. 팔아라만 기억이 납니까? 오르다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팔아라. 아니죠. 오른다. 2021년은 오른다. 오르는데 팔아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데드캣 바운스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2021년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이해를 못했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신고가 찍고 있는데. 네, 왜 올라가는데 왜 팔으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주식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 다른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2021년 이게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 전까지 거래량이 많다가. 거래량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팔 수 있는 확률인 거예요. 거래량이 줄면 내가 팔 수 없는 확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 때는 거래량이 늘면서 대부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근데 데드캣 바운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가 10억, 12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전제가 깔린 거예요. 12억에 팔 수 있다. 찍혔으니까. 네, 팔 수 없어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억 거래가 한 건 일어났잖아요. 한 건. 그럼 12억 거래가 다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매물 중에 12억이 다 거래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12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 출발점이 12억이다 생각해서 12억에 올려놓으면 당연히 팔릴 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팔려요. 특히 데드캣 바운스에서는 안 팔려요. 그래서 이 오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11억에 내놓으면 팔리겠지 않겠느냐? 이것도 안 팔릴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놓
내놓기도 쉽지 않아요. 싸게 내놓는 것도 쉽지가 않다. 제가 그걸 항상 2021년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억 구간에 사실 사기도 어렵고 그럼 조금 오른 가격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가 남기지도 못하고 이 파는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이 어려운 이 과정을 하는 행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싸게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이다 샀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기대하냐면 최소 2년, 3년 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올라갈 그 가격을 그렇죠.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주식이랑 다른 게 부동산에선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절대적인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상승 구간 때는 진짜 짧게 단타가 가능하거든요. 개월 단위로. 그리고 거기서 수익도 꽤 생겨요.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에서는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 팔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른 가격이 한 개만 찍혀도 우리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상승장에서는 오른 가격이 찍히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점이 돼서 그 다음 또 올라가요. 근데 데드캣 바운스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찍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춰요.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이런 이제 케바케 현상이 일어나요. 케바케. 그러니까 여기서 운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내가 짧게 보고 팔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내놨잖아요. 오른 가격에 내놨어. 그럼 운이 좋게 팔릴 수도 있어요. 팔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소수의 케이스.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적은 케이스. 근데 안 나타나진 않아요. 네. 간간히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는 운에 모든 걸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리스크, 안 됐을 때를 감안해야 되는데 자, 데드캣 바운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격에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억에 찍힌 다음에 거래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거래가 돼도 그 10억 아래로 찍히는 거래도 생기는 거에 이제 그 무조건 그 가격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약간 데드캣 바운스의 특징이에요. 1년 정도, 길면 1년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가 일다가 근데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상승과 데드캣 바운스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자, 상승으로 여긴다면 무조건 사야죠. 사야 돼요. 근데 산 다음에 떨어지면 나는 손해잖아요. 손해보는 행위를 왜 해? 항상 팔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면 수익이 나면서 팔 수 있는 그렇죠. 게 안 나온다. 항상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지. 여기서 수익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는 시장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평생 나는 이 집에서 살 거다. 가격 움직이는 거 상관없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지금 유튜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집 가서 아무 가격이나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거라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네. 접근 방법은. 수익을 보고자 수익을 보고자 하는 들어가는 거예요. 거니까요. 내가 살면서 네. 언젠가는 나올 건데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에서 사게 되면 조금 지나면 하락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최대 네. 길어도 1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주 목적이 없어졌어요. 대응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시장 맞추기 놀이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상황이 상승이다 아니다. 네,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상승 거래가 하나 터지면 야 상승 거래 났어 폭등이야 막 이러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승 거래는 약간 무의미한 느낌이네요, 소장님. 약간 아주 무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매도자는 팔기 위한 기회로 삼으면 돼요. 거래가 돌긴 도니까요. 그렇죠. 어쨌건 간에 소수의 거래가 생기니까 네. 나는 이때 욕심 많이 부리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네. 손님이 있는 가격에 그래도 바닥권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아주 바닥권보다는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파는 것보다는 지금 파는 게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팔고 나면 뭐 또 우연히 내가 판 가격보다 오른 가격이 거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잡으려 하다 놓치면 그냥 하락이에요. 짧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 기간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적당한 가격,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데드캣 바운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매수자의 관점이 아니고 매도자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팔면 안 되죠.
그냥 기분만 잠깐 좋았다가 더 나락으로 빠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매도자의 관점에서는 유의미한 상황인 건데 매수자한테는 이 상승폭이 무의미한 거죠. 그렇죠. 다시 무의미합니다. 예,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거의 무의미할 정도.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무시해도 되는 구간이 매수자 관점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대응이 어려워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넌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세요.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고 저는 경험상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무시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지금 상승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의미인 겁니다. 그 매수자 관점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구간이 데드캣 바운스고 매도자 관점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이제 못 판 사람 그동안에 이제 너무 갑자기 하락해가지고 파는 시점을 놓쳤던 사람들이 이때 팔고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 그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이 데드캣 바운스의 그 상승폭은 이전에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네. 폭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막 요즘에도 막 약간 몇 억 이상으로 다 거래가 됐다. 네. 막 이런 거래들도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전고점을 넘지 않고 바닥 예를 들면 15억 갔던 게 10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2억 올랐어. 네. 그럼 그게 끝이라고 약간 거의 생각하면 끝인 거죠. 예. 얘가 15억까지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끝나니까 바로 1, 2억 뛴다. 그럼 뛸 거다. 이런 얘기. 여기서 이제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가 예를 들어 우연히 15억이 찍혔어요. 그러면 이현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솔직히 그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 알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어떤 아파트 하나하나가 우연히 그런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연히 거래되는 그 아파트 하나가 시장을 바꾸지 못해요. 그냥 그 아파트 하나의 우연한 거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보편화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하나 생기는 거 이걸 일반화시켜서 너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네. 게 다 집중 조명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예전에 그 상승폭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게 지금 마지막 장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제 영상 지나간 걸 많이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은 상승, 과거의 상승으로 가는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지금 수요의 여력이 상승장하고는 완전 여력이 없어요. 저변 확대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산불에 비교했잖아요. 산불이 들불처럼 이렇게 산불이 확 일어나고 꺼졌어요. 이제 소방관에 꺼져서 지금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이 잔불은 좀 이게 뭉터기가 있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불이 확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불이 일어난 게 확대돼야 되잖아요, 옆으로. 근데 옆에 탈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느 한 아파트는 열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아파트는. 근데 이게 옆으로 번져야 이제 상승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옆으로 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 얘기가 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상승이라고 얘기할 때 소장님이 아니다 데드캣 네. 바운스라고 얘기하시는 딱 이유가 딱 오늘 반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영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데드캣 바운스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는 갈 수 없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상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르다. 왜냐하면 대응을 하기 위함이고 매수자 관점에서 데드캣 바운스는 거의 무의미하다. 사면 안 된다 이거고 매도자 관점에서는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팔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왜 이 시장을 분석하는지 네. 그 이유,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요. 그냥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